자, 반갑습니다. 그럼 두 번째 뵀죠? 한번, 요번에 최근에 모의고사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자, 요즘 3월 달에 이제 3월 말에 모의고사 각 학원마다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기대치가 많이 커요. 그러면 3월 달에는 몇 점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한 7.5 정도 나오면 정상이에요. 만약에 4, 50점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에요, 작년에. 올해 처음 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 7.5에서 37.5. 이게 딱 좋은 점수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11월부터 강의를 들었으니까 11월, 12월, 1, 2, 3. 몇 개월을 했죠? 5개월. 그래서 자기 딴에는 50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50점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한번 봅시다. 34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14일 전에 우리가 배웠죠.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은 출발은 어디에서 해요? 바로 요 세 개를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모의고사를 봤다 그러면 우리 지적 파트를 볼 때는 요 세 개를 우리가 꼭 숙지를 해놔야 돼요. 자, 지적의 3요소. 자,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재료가 있죠. 그럼 첫 번째 재료가 뭐예요? 자, 토지죠. 토지. 자, 어디에다 단 거예요? 바로 지적 공부. 여기에 대해서 등록. 여기 이제 등록이죠. 그러면 토지와 지적 공부와 등록을 뭐라고 그래? 지적의 3요소라고 그래. 만약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지적의 3요소는 토지, 지적 공부, 소유자를 말한다. 어때요? X죠. 그러면 소유자라는 것은 권리예요, 사실이? 권리. 이걸 빨리 체득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권리적 측면이라고. 자, 지적은 또 지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측면이죠? 사실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사실관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토지 등록 단위가 뭘까요? 바로 필지가 돼.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래요? 바로 토지의 뭐라고 그래요?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서 표시는 권리예요, 사실이? 사실. 그렇죠. 그러면 지적은 결론적으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한번 보죠.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뭐라고 그래요? 소재 369. 지반. 대가 뭐예요? 지목. 그 다음에 넓이가 뭐예요? 면적. 요게 뭘까요? 경계. 요게 뭐예요? 경계점 좌표. 그렇죠. 좌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바로 필지의 구성 요소죠. 그럼 얘네들한테도 이름을 적어줘야 되거든. 그러면 요걸 뭐라고 그래? 토지의 표시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걸 읽을 때 소재를 뭐라고 읽어야 돼요? 소재, 사실, 지번, 사실, 지목, 사실, 면적, 사실, 경계, 사실, 좌표, 사실. 여기에다 이걸 집어넣으면 X예요, Y예요? X죠. 소유자는 어떠한 측면이다?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 그러면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세 번째.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토지.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 토지 표시 결정.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모든 문제를 활용해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봐봐요. 자, 그럼 봐봐요. 저희가 요걸 활용해 먹어봐요. 자, 어떤 사람은 있는 고식대로 읽는다고. 그럼 봐봐요. 집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어때요? X죠. 한번 읽어봐요. 집어는 이러면 큰일 날 사람이야. 눈으로는 집어이라고 읽고 눈으로는 마음적으로는 읽어봐요. 토지 표시.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어디가 틀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틀렸죠? 그러니까 요 세 개를 활용해 먹어야 돼. 이 세 개를 자유자재로 활용해 먹으면 저희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나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막 읽을 때 집어는 이럴지 말고 뭐예요? 집어는 결론적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토지 등록사항으로서 소재 별다른 내용이 없죠. 그러면 등록사항 34페이지 1번 넘버 1 뭐가 나오죠? 지번. 지번은 아주 중요하죠. 자, 첫 번째 이제 지번과 관련돼서 지번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별표를 5개 딱 해놔요. 그러면 지번은 사람이 갖다 대면 뭐에 해당돼요?
바로 이름에 해당돼. 이름. 그럼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바로 이름이야. 자, 그러면 지번과 관련돼서 자기가 나갈 때 한번 책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자기가 목차를 우리가 확인해 둬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뭘 가장 먼저 봐야 돼? 지번이란 무엇이라 하냐? 이겠죠. 지번의 개념을 우리가 숙제에 나와있죠. 자기가 갈 길을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읽기 전에 스케줄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번의 의의가 뭘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번의 역할. 역할은 뭔가?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번은 어떻게 표기되는가? 그렇죠. 표기.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번의 부여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봐봐요. 지번의 의의를 배우고, 역할을 배우고, 표기를 배우고, 지번의 방법을 배웠죠. 그럼 저희가 무슨 공무원이 돼봐서? 지적 공무원이 돼봐서 직접 읽어봐요. 지번을 부여해 봐야 되겠죠. 자, 살다 보면 어때요? 바뀔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마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번 변경이 되겠죠. 자,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여기 한번 봐봐요. 낳고,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사망하죠. 그러면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사망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뭐예요? 사람이 갖다 대면 생로병사지만 객체가 갖다 대면 읽어봐요. 이게 덕실변경이야. 덕실변경. 자, 그러면 덕이 뭐예요? 취득, 변경, 소멸이 되죠. 그러면 덕실변경을 두 자로 번치면 뭘까요? 이게 변동이야. 변동. 사람은 그러면 태어날 때 출생을 하죠. 사망할 수 있죠. 지번도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결번. 그렇죠. 결번이 발생할 수 있겠죠. 봐봐요. 책을 안 읽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지번부여야. 그렇죠. 지번부여. 이게 가장 별표가 3개짜리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가보죠. 일단 체크를 하고 오죠. 자, 지번부여와 관련돼서 지번부여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 바로 39페이지. 한번 가봐요. 자, 가로 5번의 지번 부여 기준 찾았어요? 예, 여기가 뭐예요? 징그럽게도 안 외워져. 징그럽게도 안 외워져요. 그러면 지번의 부여 기준에서 가로 5번을 별표 3개를 해놓고, 그러면 지번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단 이런 부수적인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다시 원위치로 와서 34페이지를 한번 가보죠. 자, 그러면 봐봐요. 하나도 외울 게 없어요.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배웠으니까 몇 필지? 한 필지. 여기 369. 요거는 369의 1이 되겠죠. 여기 바로 뭐예요? 지번이죠. 지번. 그러면 토지에 뭘 붙였죠? 번호를 붙였죠. 그러면 지번이라 읽어봐요. 지적공배 등록한 번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활용해 먹는 연습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34페이지 의 부분 가서 첫 줄에 줄을 딱 꺼놔요. 자, 지적공배에 등록한 번호. 자, 34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지번에 지적공배에 등록한 번호. 나머지는 싹 버려요.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자, 지번은 뭐예요? 뭐에 해당되죠? 이름.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요 토지 이름이 뭘까요? 369죠. 요거는 369의 1이 돼. 그러면 요 토지에 번호를 붙이니까 요 토지를 특정하고 개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역할은 그러면 거기 가서 특정성 줄 쳐놓으세요. 자, 토지의 특정성을 확정하고 개별성 부여 줄 쳐놓으세요. 그러면 거기에다 뒤에서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지번의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요 토지는 어디로 갈까요? 369 토지대장. 요거는 369의 토지대장으로 가죠. 그러면 요 토지와 요 토지를 구별하는 힘이 생겨. 그래서 그 뒤에다 써요. 바로 대항적 효력이라고 써요. 대항적 효력이 발생한다. 대항적 효력. 자, 그러면 지번은 지적공배에 등록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느냐? 바로 대항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서서히 나머지는 싹 다 버려버려요.
자, 그러면 지번의 의의와 관련돼서 여기 읽어봐요. 의의.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기능은 특정성과 개별성을 부여한다. 무선적 혈액이 발생한다. 대항적 혈액.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마무리되죠. 자, 여기는 읽어봐요. 이거는 본번이 부번이. 이거는 부번. 그럼 지번은 읽어봐요. 본번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읽어봐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여기는 뭐 다시는 뭘로 표시한다? 의라고 읽는다. 그러면 탁구를 한 사람이 치면 단식, 복식. 단식. 두 사람이 치면 복식. 그럼 남녀가 치면 혼합, 복식. 그러면 나왔네. 지번은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369의 A성 뭐라고 그래? 수학 시간에. 369의 A성 뭐라고 그래? 이게 지수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번의 표기는 지수식도 아니네요. 자, 369, 100 있다. 그러면 이걸 수학 시간에 뭐라고 그래? 분수. 분수식도 아니네요. 그럼 우리나라는 읽어봐요. 나란히, 무슨 식? 팽행식. 그쵸? 자,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해보죠. 지번의 분류에서 나와 있죠. 그럼 2번과 관련돼서 단식, 복식 확인해 주면 되고요. 가로 3번의 지번의 표기와 관련돼서 특히 기억하고 니은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다만 동그라미, 다만 찾았어요? 자, 임야대장, 임야도 그걸 조심하라고. 임야대장, 임야도 형광펜 딱 쳐놓고요. 자, 지번 앞에요, 뒤에요? 앞에다 형광펜 딱 놓고. 그럼 산으로 표기한다, 임으로 표기한다? 산으로 표기한다. 그러면 저희가 저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 지문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뭐 생각을 해줘야 돼. 출제원이 돼서 기억과 관련돼서 봐봐요. 지번은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OX. X죠.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뭘 붙이죠? 산자로 표기하죠. 그럼 지번은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맞죠? 지번은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어때? X. 그러면 지번은 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나? 임야예요? 임야대장이에요? 거기 잘 봐요. 임야대장, 임야도예요? 임야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야. 그 밑에다 하나 딱 써놔요. 자, 임야에 이러면 틀려. 임야라고 해서 다 뭐예요? 지번 앞에 산자로 표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지번 앞에 뒤에 앞에 산자를 표기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얼마나 뭐예요? 우려먹었으면 자, 산자를 뭐예요? 이렇게 우려먹었어요. 임이 아니라 뭐예요? 산으로 표기하죠. 지번 뒤에요? 앞에요? 앞. 그러니까 산자를 임으로 우려먹다가 얼마나 지겨우면 지번 뒤로 우려먹었어요. 뒤에 산자로 표기한다. 이러면 틀리죠. 그러면 지번은 그러면 하나 우려먹을 게 하나가 있어요. 봐봐요. 지번은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나. 다만 임야에 이러면 틀려요. 임야대장, 임야도. 그러면 이 기억과 관련돼서 그러면 확인해 둘 거는 항상 세 군데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나 툭 치면 임야대장 및 임야도 툭 치면 자, 뒤에요, 앞에요? 앞에 뭘 붙인다? 산. 요 기억은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약방의 감초처럼. 자, 니은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할 때 본번과 부번 사이에 다시 표시로 연결하며 이 경우는 다시 표시는 다시 또는 의라고 읽는다. 어때? X. 뭐예요? 다시가 아니라 의자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17회 때 우리가 출제된 지문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점을 딱 잡아놓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지번은 나란히죠. 그러니까 거기 써놔요. 줄쳐놔요. 기억에 평행제도, 평행식 제도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가로 4번의 지번 부여 방법이 나올 거예요. 방법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책을 읽을 때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역단위법, 도역단위법, 단지단위법 공통점은? 그요, 단위별 분류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1번 가서 읽어봐요. 부여 단위, 단위 동그라미. 그래서 부여 단위에 따른 분류라는 겁니다. 자, 부여 단위에 따른 분류라서 지역단위, 도역단위, 단지 단위 잘 안 외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험에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무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여기 봐봐요. 자, 지역단위법과 관련돼서 거기 자, 요걸 동그라미잖아요. 자, 지읒을 동그라미잖아요. 지역단위법에서 거기 지역단위법 찾았죠? 자, 지역단위법에서 지읒을 옆 밑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지읒을 2개 써봐요. 자, 초성을 생각하라고. 잘 안 외워져요. 이거는 낯설어서. 자, 지읒 썼어요. 자, 여기에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색깔로 이렇게 써봐요. 좁자. 그 다음에 적자. 그러면 지역단위법의 특징이 나와. 좁은 지역, 도면 장소가 적은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지역단위법입니다. 자, 그러면 도역단위법은 반대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도역단위법은 좁은 지역, 반대 해석하면 넓은 지역, 도면 장소가 많은 것. 그러면 저 오른쪽 가서 도역단위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스를 쳐놔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무슨 단위? 도역단위법이야. 자, 단지단위법도 잘 안 외워져요. 그러면 단지단위법과 관련돼서 이 디귿에다가 뭐예요? 해서 밑에다 디귿이라고 한번 딱 써봐요. 그리고 나 초성을 생각해서 이렇게 도라고 써봐요. 그럼 나왔죠.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그러면 절대 안 까먹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자, 봐봐요. 단위별 분류로서 지역단위, 도역단위, 단지단위. 우리나라가 채택하는 것은 도역단위법이다. 그러면 지역단위법은 좁은 지역, 도면 장소가 적은 것. 그러면 도역단위법은 넓은 지역, 도면 장소가 많은 것. 단지단위법은 무슨 개발? 도시개발사업지역.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탁 한번 잡아놓자고요. 자, 지역단위법 그러면 둘째 줄 협소. 협소라는 단어가 보이죠. 자, 두 번째 도면의 장수가 많지 않은 지역. 여기에다 줄을 꺼놓고 도역단위법은 그러면 특징은 어디로 갈까요? 강대. 매수가 많은 경우. 그럼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무슨 단위? 도역단위. 자, 단지단위법과 관련돼서는 거기 디귿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지구. 그래서 도자 디귿을 생각해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1970년대 뭐예요? 마을 동네에 무슨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새마을 운동이 벌어졌어요. 새벽종이 올렸네. 마을길도 넓히고 논도 바둑판처럼 만들고. 그게 바로 뭘까요? 경지정리사업지구라는 거야. 경지정리사업지구는 대표적으로 이거는 단지단위법과 관련돼서 연관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단지단위법은 채택하고 있지 않아. 좀 이따 단지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1970년대가 일어나고 읽어봐요. 86년 무슨 게임이에요? 아시안게임이죠. 88년은 올림픽. 그럼 86년도에 봐봐요. 자, 그러면 도시가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자,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목동단지, 잠실단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단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단지단위법은 대표적으로 무슨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우만 경지정리사업지구. 근데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도역단위법입니다. 근데 거진 출제는 안 돼. 아직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근데 모의고사에 종종 출제되고 있거든. 그건 모의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뭘 채택하고 있는지는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이제 까먹을 필요가 없네요. 자, 단위별 분류 읽어봐요. 좁은 지역, 도면 장소가 적은 것. 도역단위법은 도면 장소가 넓은 지역, 도면 장소가 많은 것. 그렇죠? 단지단위법은 도시개발사업.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 도역단위법.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오른쪽 37페이지 가서 이번에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참 웃겨요. 자, 기본 이치에 따른 분류는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요거는 자주 출제됩니다. 자, 공부를 하실 때 책을 한번 읽을 때 잡아봐요. 자, 공통점. 그렇죠. 기본이죠.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치별 분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에서 기자를 동그라미 쳐놔봐요.
기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 단어예요. 기. 자, 기자가 무슨 길자일까요? 자, 그거는 의역을 하게 되면, 직역을 하면 일어날게요. 그럼 직역을 하게 되면 일어날게요. 그럼 의역을 하면, 자,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작의 의미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자주 출제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출제원이 두 분이 내셔. 한 분은 연세가 많이 들어서요. 한 분은 뭡니까? 젊은 분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거든. 근데 그분은 한자 세대가 아니야. 한자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올 이유가 없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상식 하나 넓혀갑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넙새바람. 넙새바람이 어디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넙새바람. 새백산맥에서. 자, 봐봐요. 우리가 방향 표시가 있죠. 동, 서, 남, 북이죠. 자, 여기 봐봐요. 고가 뭐예요? 옛날 말. 자, 그러면 북쪽에서 부는 바람을 찾고 맺었다. 그래서 읽어봐요. 노바람이라고 그래. 동쪽은 새벽이죠. 그래서 이걸 새바람이라고 그래. 새바람. 남쪽은 뭐예요? 남쪽은 자, 마파람이라고 그래. 마파람. 서쪽에서 부는 바람. 무슨 바람? 하늘이 바람이야. 시원한 바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첫째 한번 봐봐요. 넙새. 그래서 넙새 바람은 어디에서?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왜 필요한 건지 한번 봐봐요. 자, 동전을 던졌어요. 경우의 수는 몇 개? 2개. 앞면과 뒷면. 주사위를 던지면 6개죠. 눈금이 6개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만약에 도로라고 생각해 봐요. 자, 지번을 부여하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나올까요? 4개가 나오잖아. 봐봐요. 1, 2, 3, 4. 1, 2, 3, 4. 그럼 밑에서 1, 2, 1, 2, 3, 4.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경우의 수는 몇 개? 4개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하나로 줄여 놓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읽어봐요. 여기 동, 읽어봐요. 서, 남, 북. 북서 기본식이라는 것을 읽어봐요.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꺼맺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북서 기본식이에요. 그러면 북동 기본식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죠? 북동쪽에서 시작해서 남서쪽으로 끝나는 것. 이게 바로 북동 기본식이래요. 자, 그럼 저를 생각해 봅시다.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베트남 사람이라고 그러대요. 자, 중국 사람은 칠판을 적을 때 이쪽으로 찍어가거든. 그러면 우리 이 북동 기본식은 한자 문화권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특히 영어 문화권, 아라비아 문화권, 특히 한글 문화권에서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창기에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이었죠. 초창기에 1975년 전까지는 북동 기본식을 채택했다. 이렇게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는 무슨 기본식? 북서 기본식. 그럼 기라는 것은, 그러면 봐봐요. 기라는 것은 시작이죠. 그러면 북동쪽에서 기 시작해서 어디로 마무리해요? 남서쪽으로.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고. 자, 북서 기본식과 관련돼서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툭 치니까 한글, 영어, 아라비아 문화권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기본식을 채택하고요? 북서 기본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 이치에 따른 문제로서는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지문이 왜 자주 출제되는지 봐봐요. 자, 어때요? 북서 기본식이라는 것은 기자가 뭐예요? 시작. 어디에서 시작해요? 남동에서 그러면 읽어야 돼? 읽지 말아야 돼? 읽지 말아야죠. 어디에서 시작해서?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남동쪽으로 지번을 꺼맺는 것. 이게 바로 무슨 기본식? 북서 기본식. 우리나라는 그러면 북동이 아니라 뭐예요? 북서다.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봅시다. 자, 생각을 하면 외울 게 없어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근계. 근계가 뭐예요? 금이 뭉쳐있는 거. 그렇죠? 근계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개천이 뭐예요?
개천. 촌락이 뭉쳐있는 게 개천이야.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촌락이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뭉쳐져 있어. 자, 뭉쳐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집 순서대로 지번을 부여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뭐 같아요? 뱀이 진행하는 거 같죠? 이게 바로 사형식이 되는 거야. 사자가 무슨 사자? 뱀 사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사자 동그라미잖아요. 사자가 뭐라고요? 뱀 사자. 그러면 뱀이 진행한다. 근론자로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사형식은 봐봐요. 어떤 사람은 봐봐요. 바보같이 눈을 감고 해본다고. 봐봐요. 사형식은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뱀사. 규칙, 불규칙. 불규칙. 주로 농어촌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고요. 자, 이치 파악이 용이롭지 않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야. 그러면 사형식은 결론 외울 필요가 없죠. 사자가 무슨 사자만 하는데 뱀사.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래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자, 자, 여기는 봐봐요. 1, 2, 3, 4, 5, 6. 공통점. 홀수. 요거는 작수. 한자로 써볼까요? 홀기. 자구자가 돼. 읽어봐요. 그래서 기우식이야. 그러니까 봐봐. 아무 생각 없이 기우식이라고 외우지 말고 기의 의미가 뭐냐? 우리 수학 시간에 기수를 홀수라고 그런다고. 우수를 작수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의미를 파악하니까 외울 게 없어. 그러면 봐봐요. 기우식은 봐봐요. 기우식은 그러면 규칙, 불규칙. 규칙, 이치 파악이 용이하죠. 시가지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 무슨 식? 기의식. 그래서 그러면 기의식의 포인트를 잡으면 기자 동그라미 쳐놓고 자, 그러면 어디를 딱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주로 가로를 중심으로 한쪽은 홀수로 다른 한쪽은 짝수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나 가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의 경우 토지의 소재를 끄기 포인트 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자가 무슨 기자다? 홀기, 우는, 자구, 거죠. 자, 그 밑에 단지식이 있어요. 단자 동그라미잖아요. 단지식. 단지식은 그러면 단지식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단지식을 뭐라고 그러냐? 블럭식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블럭이 형성됐다. 그래서 블럭식이라고 해놔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봐봐요. 자,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뱀. 뱀이 진행한다. 그래서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로서 사자가 무슨 사? 뱀사. 기자는 홀수, 짝수. 단자는 디귿을 생각해야죠. 즉 도시개발사업. 자, 어디에다 동그라미 쳐놨어요? 사기단.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사형식, 기후식, 단지식 모두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봐요. 사기단. 그래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할 때 한 번만 생각하면 외울 게 없다라는 거야. 다시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뱀사, 기자가 홀수, 짝수. 그래서 규칙적이라는 거. 단지식은 디귿, 즉 블럭식이라는 거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봐봐요. 지번의 부여 방법. 자, 도엽단위법, 단지단위법, 그 다음에 지역단위법이 있죠. 단위별 분류에서는 도엽단위법이야. 자, 그러면 기본 이치에 따른 분류로서 북동과 북서가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기본식? 북서 기본식.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로서 읽어봐요. 사기단.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번 부여 방법. 그러면 저희가 요걸 보고 생각이 나면 공부 다 됐다는 거야. 자, 봐봐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번이네. 지번의 역할은 특정성과 개별성을 부여해주고 지번의 표기는 단식과 복식 제도를 체크하고 있죠. 그러면 본번과 부번은 다시로 표시하지만 뭐로 읽어? 의라고 읽는다. 지번은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나 임야 대장 및 임야도 지번 앞에 뭘 산자로 표기한다. 지번의 부여 방법, 도엽단위법, 복서 기본식, 그 다음에 자, 사기단. 이렇게 되는. 그럼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공무원이 이제 돼보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다음 중 지번을 부여해 주세요. 그랬더니 몰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오른쪽 가서 지번의 부여 기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번의 부여 기준과 관련돼서 맨 위에 이런 걸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런 지문을 하나 자기가 써서 자, 맨 위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맨 위에 이런 지문을 하나 딱 써봐요.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별로 복사해서 남동적으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 지문이 참 중요한 지문이라는 겁니다. 이 지문은 논점이 3개가 있는 지문이야. 자, 그러면 이걸 그러면 살짝 떼어놓고 부연 설명을 달아보자. 자, 봐봐요.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 지적소관청. 그럼 요거는 뭐예요? 자, 토지 표시 결정이라는 거네.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자,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준을 암시하는 거야. 그러면 지번 부여지역이란 전전주에 배웠죠.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이게 바로 지번 부여 기준이거든. 여기서 잘라놓고 복사해서 어디로? 남동으로. 그러면 요거는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돼. 대표적으로 복사해서 남동으로. 무슨 기본식? 복사 기본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자주 출제되느냐? 바로 이거는 3가지 관점이 있어요. 봐봐요.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번 부여제별로 복사해서 남동으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어때? X죠. 지적소관청이야. 자, 이번에는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이러면 틀리죠. 시군구별로가 아니라 지번 부여지역별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어때? X죠. 그럼 요거는 3가지 논점이 있는 지문이야. 결정, 기준, 방법.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러면 직접 이제 지번을 부여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동그라미 2번을 가봐요. 2번. 자, 신규 등록 전환 찾았어요? 자, 그러면 잘 안 외워지는 것은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 자, 그러면 자, 신규 등록에서 신자 동그라미. 자, 신자 동그라미. 등록 전환에서 등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거꾸로 읽어봐요. 뭐죠? 등신. 그렇죠. 등신. 까먹지 않도록 등신. 그렇죠. 경상도 사투리 등신. 바보라는 뜻이죠. 바보. 자, 그러면 등신, 그러면 신규 등록은 몇 자예요? 4자. 등록 전환은 4자. 그러면 사례를 4개를 생각하라고. 자, 이제 출발해요. 나머지는 이제 쓸 필요 없고요. 자, 이제 봐봐요. 자, 내 필지를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빗금 친 부분이 새로 생긴 땅이라고 해봐요. 그럼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되는 거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쓸 필요 없이 자꾸 이해를 해요. 자, 369야. 번번이에요, 부번이? 번번. 그러면 원칙은 뭐예요? 인접 토지에 번번의 부분을 부여하거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36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러면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가 369야. 원칙은 인접 토지에 번번의 부분을 부여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적 공무원이 뒷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무슨 지번이냐? 최종 지번일 때. 만약 최종 지번이라면 인접 토지에 번번의 부분을 부여하지 말고 여기에 최종 지번이라면 다음 번번으로 몇 번으로? 370으로 부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369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뒷조사를 해봤더니 떨어져서 붙어서. 만약에 369가 최종 번번이 아니라 요 지역의 최종 번번이 700번이라면 다음 번번으로. 그러면 여기는 몇 번으로? 701번으로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떨어져서 붙어서. 그래서 멀리 떨어진 경우. 이때는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자, 여기가 369-1234개가 되죠. 그러면 원칙은 369-1235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 필지로 나눠지면 토지를 너무 갈기 찢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여기에 최종 번번이라면 인접 토지에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그러면 여기가 몇 번? 370. 그러니까 370을 부여해 주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무슨 필지? 여러 필지. 자, 그러면 요거는, 요 세 필지는 그러면 원칙이 A예요. A외. 그렇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다 봐봐요.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등신이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은 원칙 하나. 그 다음에 세 필지가 예의적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칙.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고 여기 읽어봐요.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이때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멀 이렇게 한번 숙제해 두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가서 이제 줄 한번 걸어보죠. 자, 기억의 원칙.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거기에다 줄 한번 딱 걸어놓고 A적 측면에서는 거기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순번이 자꾸 들어가니까 말이 꼬여. 그러면 최종 본번 다음 본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에서 최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자, B번에 멀리 떨어져 멀자 동그라미. 자, C번에 여러 필지에서 여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빨리 풀 수 있도록 여기 봐봐요. 우리 삼행시를 한번 적어보자.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그러면 A적 측면으로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이거는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가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을 법률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지워봤어요.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원칙 봐봐요. 원칙.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A적으로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러면 외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해서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제일 안 외워져, 그 부분이. 자, 그러면 거기 기본서 40페이지 동그라미 3번 분할 줄 쳐놔봐요. 자, 그러면 분할을 한번 해볼까요? 자, 분할이 뭐예요? 나누는 거죠. 그러면 기존 한번 해볼까요? 여기 7번이라고 생각해봐요. 세 필지를 분할해봐요. 이렇게. 그렇죠? 자, 7이죠. 그러면 여기는 1-1, 7-2. 저는 편의상 요거는 자, 시험 문제 풀 때는 의라고 풀 거예요. 저는 편의상 다시라고 읽을게요. 또 질문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분할은 원칙,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썼다라는 게 특징이잖아. 그렇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쓸 필요 없이 잘 생각해봐요. 자, 10이 있어요. 자, 10-6이 있고 여기에 11이야. 이게 간평 문제예요. 자, 10을 세 필지로 분할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라는 거잖아. 몇 번? 10번. 본번이 부번이. 본번의 최종 부번은 하나죠. 그러면 10-1부터 10-5는 딴 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번의 최종 부번이 몇 번으로 나왔어요? 6. 그러면 다음 부번으로 10-7, 10-8. 근데 이게 말이 꼬여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그럼 봐봐요.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이어서 설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봐봐요. 자, 이거는 원칙이에요. 자, 일하는 사람이 요 7번지가 있다고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분할했어요. 근데 지적공무원이 여기를 7을 부여하고 7-1을 부여하면 지적공무원한테 뭐라고 해야 돼? 이 재수없어. 그래야 되겠죠. 왜? 주거사무실은 제가 여기서 생활했기 때문에 주거사무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그 다음에 7-1 뭘 부여하기 위해서? 자, 기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득권이란 기존에 얻었던 권리는 보호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기득권이야. 근데 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이렇게 나누니까 7 제대로 지켜져 있죠. 만약에 이 집이 이렇게 몰렸다고 생각해봐요. 8이죠.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8-1이죠.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서 기반의 A는 발생할 수 없다. 어때? X. A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분할의 하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제대로 갔죠. 근데 요거는 거꾸로 갔어. 주거사무실이 있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부여하니까 8-1로 부여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서 기반의 A는 발생할 수 없다. 어때? X. 발생할 수 있는 게 분할의 하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자, 원칙이죠. 그러면 분할의 경우에는 자, 분할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집안은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분할 전 집안. 그게 키워드야.
나머지 필지의 집어는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본번에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그렇죠. 자, 이쪽으로 주거 사무실 줄 쳐놔봐요. 주거 사무실. 그러면 거기 뒤에 우선 동그라미.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 끝까지 가봐야 할 질문이에요. 뭘 보호하기 위해서? 기득권.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분할이죠. 자, 원칙.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쓰고 본번에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일적으로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뭘 보호하기 위해서? 기득권. 그렇죠.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할 문장이고요. 자, 3번은 이제 4번은 합병이라는 게 있어. 합병 줄 쳐놔봐요. 자, 합병은 더 쉬워요. 자, 봐봐요. 자, 공통점 한번 찾아봅시다. 단식이, 복식이. 복식 집어는 합병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합병이 돼. 몇 번으로? 선순위 집어으로. 그렇죠. 자, 네 필지를 합병을 해볼까요? 이건 복식이, 단식이. 복식. 이거는 단식. 이거는 복식. 이거는 아니 단식. 이거는 복식. 그럼 복식 집어를 다 지워요. 지웠어요? 자, 단식 집은 2개가 남아있죠. 그래서 본번 중 선순위 집어. 몇 번? 5번. 이게 본번 중 선순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없어졌죠. 뭐가 생겼어요? 결번이 발생했잖아. 그렇죠? 결번이 발생했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아무 말이 없으면 만약에 요 5번으로 부여되겠죠. 그럼 선순위고 본번 중 선순위야. 만약에 6-1에 뭐예요? A라는 주거 사무실이 있어요. 그럼 봐봐요. 가만 입 다물고 있으면 5번. 그렇죠. 그러면 A가 뭐라는 거예요? 6-1을 다 오고 그럼 무조건 부여해줘야 돼. 6-1을. 그러면 합병에 있어서는 선택권이 2개가 있어. 새 출발할 수 있죠. 몇 번? 5번. 신청하면 6-1. 그러면 분할이 있어서는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지만 합병은 신청이 있을 때만 부여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다 됐네요. 자, 합병은 그러면 저기 뒤에 첫 줄에 선순위 줄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번 중 선순위 줄 쳐놓으세요. 자, 니은의 A 조건으로서 주거 사무실 줄 쳐놓고 툭 치고 가요. 바로 밑에 신청 동그라미. 자, 끝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유는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하나 나오죠. 자, 분할은 우선적으로 부여해 주죠. 합병은 신청이 있을 때 부여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끝까지 가야 돼요. 하여야 한다. 거기까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뭘 보호하기 위해서? 기득권. 근데 여기까지는 좀 잘 돼. 근데 자, 동그라미 5번에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여기니까 요 지적 확정 정량의 지번 부여 방식이 헷갈리지. 자, 지적 확정 불쳐놓고요. 확정 동그라미. 확정은 무슨 개발 사업죠? 도시 개발 사업죠. 그러면 자, 여기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자, 이해를 하라고 일단은. 왜 이렇게 조문이 나올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여기가 기존 필지가 6이 있고 6-1이 있고 7-1이 있다고 생각해요. 몇 필지? 네 필지. 네 필지를 도시개발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밖으로 끌어내 놓을게요. 자, 네 필지를 끌어냈어요. 자, 도시개발을 시행합니다. 자, 그러면 자, 국가 2필지로 분할한다네. 그러면 자, 정전 지번 중 본번이 몇 개가 있어? 2개. 그럼 몇 번으로? 6번과 7번으로 보여줘. 근데 그러면 이런 의문을 제기하겠죠. 왜 국가가 그러면 꼭 2필지만 분할합니까? 그러면 3필지로 분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봐봐요. 본번이 몇 개? 2개. 몇 필지로 나눴어? 3필지. 본번이 적어? 많아? 적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뭐예요?
자, 단지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7단지, 7-1, 7-2 이렇게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식으로? 단지식으로. 무슨 개발? 도시개발사업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근데 지적공무원이 딱 조사해 보니까 너무 재수가 좋아. 재수가 좋아요. 이쪽에 이제 지번을 부여해줬더니 여기에 마지막 번번이네. 몇 번으로? 8번으로 부여해 줄 수 있다. 자, 그럼 머릿속에 다시 구상을 해요. 자, 도시개발사업은 종전지번중 번번으로 부여하나 번번이 적을 때 단지식으로 부여할 수 있고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저는 요걸로 분할하고 싶어요. 그럼 6단지 6-1, 6-2로 부여하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요걸 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봐요. 자, 10하고 11-1이 있어. 근데 요 10번은 다 도시개발을 시행하겠대. 근데 11번은 일부만 주겠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도시개발을 시행합니다. 자, 요거는 11번은 어때? 다 포함돼서 일부만 포함돼서. 그러면 여기 봐봐. 11번은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죠. 그러면 요 11번은 안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지번이 중복될 수 있으니까. 자, 11번은 어디에 걸쳐 있어요? 경계에 걸쳐 있죠. 그러면 요 경계에 걸쳐 있을 때 요 11번은 안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자, 머릿속에 이제 다시 구상해요. 자, 지번은 종전지번 중 번번으로 부여해주나 번번이 적을 때 단지식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그러면 A적으로 번번이 제외되는 거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뭐 된다? 제외. 그러면 봐봐요. 그럼 확인해 볼까요? 진짜 그런지. 자, 오른쪽 가서 기억을 봐봐요. 원칙 찾았어요? 자,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줄. 원칙적으로 정전지번 중 번번으로 부여한다. 다만 다음에 지번은 제외된대. 그래서 A번에 가니까 지적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잘라요. 지적확정 청량을 실시한 안팎에 있는 번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은 뭐 된다? 제외. 자, 지적확정 청량을 실시한 경계 동그라미. 경계에 걸쳐있는 지번은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 줄 쳐놓으세요. 적을 때. 그러면 A번으로 가니까 블록 단위 줄 쳐놔요. 블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요? 단지식. 그 다음 B번에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조합해 보죠. 자, 원칙. 종전 지번 중 번번으로 부여하죠. 그럼 번번이 제외되는 거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뭐 된다? 제외. 번번이 적을 때 단지식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그러면 요걸 똑같이 준용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이제 28회 때 2.5점짜리죠. 6번으로 가요. 6번. 동그라미 6번. 자, 지적확정 정량을 지번 실시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 동그라미잖아요. 준용. 자, 지번 부여에서 지번 변경 줄 쳐놔봐요. 지번 변경만 줄 쳐놔요. 자, 지번 변경에서 지자 동그라미. 자, B번에 가니까 행정구역 개편에서 행자 동그라미. 자, 지금 C번에 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디귿에 블록 축적 변경에서 축자 동그라미. 읽어봐요. 지행축.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행축이라고 숙제에 나와야 돼. 자,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은 요거랑 똑같은 방법을 준용한다라는 거. 그걸 조심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읽어봐요. 지행축. 저는 암기 코드 오늘 많이 나오네요. 지가 뭐예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요거는 뭐랑 똑같이 주의네. 지적 확정 청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그대로 준용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렇게 안 외워져, 사실. 자,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며칠 지나면 또 까먹는다는 거예요. 봐봐요. 그러면 안전한 반복밖에 없어요. 자, 그럼 봐봐요. 신규 등록전환 원칙.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 A 조건으로 멀려.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자,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번번의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A 조건, 주거 사무실 우선 부여하여야 한다. 자, 앞병원 선순위, 번번 중 선순위, 주거 사무실 신청 부여하여야 한다. 자, 지적확정 청량, 지번 부여 방식. 상상을 나래를 벌려요. 종전 지번 중 번번으로 부여하나 번번이 적으면 단지식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번번이 제외되는 거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제외되고 요걸 똑같이 준용하는 거 읽어봐요.
지행축이네. 지가 뭐예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지적 확정 정량적의 지번 부여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는 거야. 앞으로 지, 행, 축 이렇게 한번 숙제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69. 제가 뭐예요? 자, 신년 운수를 보내요. 운을 한번 뭐예요? 스님한테 가서 보내요. 스님. 자, 제가 왜 요즘 참 안 풀립니까? 그랬더니 서울특별 주소 한번 대보게 그래서 제가 주소를 댔어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69번지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스님이 집원을 바꾸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집원만 바꾸면 운수 대통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뭐예요? 저기 구청에 가서 지적 공무원을 만나서 자, 집원 바꿔주세요. 몇 번으로 바꿔주세요? 자, 999번으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그러면 자, 지적소관청이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됩니다. 그러겠죠? 근데 그럼 안 되는 것을 뭐 해야 돼? 되게 해야 되겠죠? 뭐예요? 자, 돈 봉투네요. 돈 봉투. 그렇죠? 자, 봉투에다 1,000만 원을 썩 집어넣어서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해줄 수 있죠?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요건을 그러면 강화해야 돼? 완화해야 돼?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 2단계, 즉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면 우리 뇌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재량권을 확대해줌으로써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기 뒤에 한번 넘겨봅시다. 자, 42페이지 그러면 가로 6번에 무슨 변경이 있어? 지번 변경이 있네. 자, 지번 변경은 그러면 누구, 어디, 세 번째 줄 쳐놔야죠. 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거기가 포인트예요. 자, 지번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러면 틀리겠죠. 자,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가로 6번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가 작년에도 2.5점짜리요. 자, 요거 딱 정리정돈을 해놔야 돼. 자, 시도지사 승인 사유가 대표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게 3개가 있어. 그래서 거기 옆에다 한꺼번에 정리해놔요. 자, 자주 출제되는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4개가 있는데 자주 출제되는 게 3개가 있어. 근데 사실 지적공부의 A적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이게 자주 출제돼. 그러니까 그 옆에 방주에다가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딱 이렇게 적어놔요. 자, 그러면 써봐봐요. 자,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유는 뭘 걸까요? 가만히 보면 이게 지적소관청이 권한이 남발할 가능성이 커. 남발될 가능성이 크니까 요건을 강화시켜 놓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해 놓고 시험장 가서 빨리 풀 수 있도록 적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 지적 공부는 원칙적으로 반출이 안 돼. A적 반출 사유로서 2개가 있어. 자, 첫 번째 시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반출할 수 있다. 그럼 작년에 2.5점짜리 볼까요? 지적공부의 A적 반출 사유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누구의 승인? 시도지사 승인. 그게 작년 30일에 1번 문제가 바로 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지적공부의 A적 반출 사유. 그러면 A적 반출 사유가 2개가 있어. 자, A적 반출.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볼래? 2개가 있어요. 무슨 지변? 천재지변. 불가항력이야. 제 별명이 뭐예요? 제가 천재지변이야, 별명이.
자, 봐봐요. 1000번 봐도 재수없고, 지금 봐도 변함없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 종로에서 강의하는데 수강생이 뭐예요? 그렇게 지어졌어. 13년을 제가 종로에서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물을 떠나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천재지변 선생이야. 1000번 봐도 재수없고, 늘 지금 봐도 변함없는 사람. 늘 한결같다라는 겁니다. 어선지변, 천재지변. 앞으로 천재지변이라고 불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 회의적 반출 사유로서,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쳐놔요. 반, 지, 즉. 그래서 앞으로 시도지사 성인감은 적각 반응으로서 써놔요. 반, 지, 즉. 그렇게. 그러면 선생님 올해는 그러면 여기 이제 요 지적 공부의 반출이 여기 31에 출제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유력해. 32에 한번 궁금해 죽겠어. 지번 변경으로 나올지 축적 변경으로 나올지 궁금해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 일단 이해해요. 세 가지는 뭐예요? 자, 지적소관청이 권한 남발을 하기 때문에 요건을 강화시킨다는 거 하나 이해해놓고, 또 하나는 읽어봐요. 반, 지, 즉. 그러니까 사실은 올 것도 없어. 사실 요거 1번과 관련돼서는 작년에 2.5점짜리고요. 그래서 적각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자죠. 시도지사 승인 읽어봐요. 반, 지, 즉. 그러니까 반 그려놓고 반이 뭔지를 몰라 나중에. 지가 뭐냐?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요거는 이제 딱 암기 코드 정해놓고. 자, 근데 사실 과연 이 지번 변경인지 축적 변경인지 지금 요 둘 중에 다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 돼요.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는 깍두기야. 그거는 자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4개가 있는데 요 3개는 반드시 숙제 나와야 돼.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읽어봐요. 반, 지, 즉.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런데 지번 변경은 이제 외울 게 없어. 내공이 쌓이면. 봐봐요. 자, 369죠. 369가 만약에 999로 바뀌었다고 이제 지번 변경 승인을 얻어서, 자,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청량하지 않는다. 하나 특징 나오고요. 지번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등기부의 표제부가 바뀌어. 그래서 등기소에 알려줘야 돼. 그래서 그게 무슨 촉탁? 등기 촉탁이라. 등기 촉탁. 그러니까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어. 내공만 쌓이면 뭐야? 하나만 딱 내공이 쌓이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라는 거야. 저절로 되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지번 변경에서 진짜 읽어봐요. 시도지사 승인 나와있죠? 반, 지, 즉. 그럼 아까 자, 지번 부여 관련돼서 우리 지적 확정 정량의 지번 부여 방식 나오죠? 준용하는 거. 읽어봐요. 지, 행, 즉. 지가 뭐야? 지번 변경. 지번 변경 원칙적으로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부여한다. 어때? X죠. 지번은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 뭘 부여한다? 본번 이렇게 부여하죠. 그러면 지번 변경은 도시개발사업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 쑥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한 문제 맞기가 이렇게 힘들어. 그렇죠? 지번 변경과 지번과 관련돼서는 무조건 직간접으로 해서 뭐예요? 1.5개 정도가 출제되고 있어. 1.5개 정도가.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그러면 공부가 다 됐다 그러면 자기가 여기 봐봐요. 자, 요 목차만 봐도 생각이 나야 돼.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번의 역할은 대항적 효력으로서 특정성과 개별성을 부여해준다. 지번의 표기가 관련돼서 단식, 복식, 평형식을 채택하고 있고, 지번은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나 이며 대장 및 이며 또는 숫자 앞에 뭘 붙여? 산. 자, 지번의 부여 방법은 단위, 그러면 도여 단위법. 자, 기반 이치에 따른 문제로서 복서 기반식. 그러면 진행 방향에 따른 문제로서 사기단. 이렇게 생각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지번 부여, 그러면 대표적으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적 확정, 청량지역. 이건 4가지가 머릿속에 쫙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지번 변경은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그럼 시도지사 승인 읽어봐요. 반, 지, 즉. 여기는 결번이 안 나와 있네. 겨울에는 마지막으로 결번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열심해 봅시다. 자, 3-4, 5가 있어요. 몇 필지? 3필지. 합병해봐요. 3-4가 5가 있다. 합병하면 4번이죠. 4번으로 합병이 되죠. 나머지는 결번이 발생했죠.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 대장으로 가. 지번 대장이 아니라.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결번 대장. 그래서 연구 보전 장부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그 옆에 43페이지 책 실력 체크가 나와 있어.
한번 풀어보세요. 따끈따끈할 때 풀어봐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것, 틀린 것. 그러면 1번은 키워드가 어디? 임야대장, 임야도. 거기가 딱 체크가 돼 있어야 돼. 앞이야, 뒤야? 앞, 그 다음에 산. 세 군데가 딱딱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 집안은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우리나라는 북서 기반식. 집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다시 표시로 연결한다. 뭐 읽을 때는 어이. 자, 집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틀렸죠. 집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집안은 지적소관청이 집안 부여 지역별로 차례로 부여한다. 분할의 경우에는 는자 동그라미 쳐놔요. 는. 분할의 경우에는 사소한 거지만 는 동그라미 쳐놔봐요. 는이 뭘까요? 두 자로 원치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는이라는 것은 뭘까요? 원칙이야. 도 그러면 A적 측면이라는 거야. 그러면 는이라는 것은 분할의 지번 부여 방식을 원칙을 물어본 거거든. 그러니까 는 그랬으니까 툭 치고 분할 전 지번 툭 치고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맞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지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최근에 출제된 문제거든. 29회 때려서.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요 정도 수준밖에. 자, 그럼 다시 이제 하고 정리하고 쉬었다 합시다. 지번의 3요소. 토지, 지적공부, 등록. 토지 표시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 지적소관청. 그럼 지방과 관련돼서는 이제 나오면 틀릴 문제가 없어. 그러면 요 정도 자기가 뭐에 딱 체크해 놓은 걸 이제에서 좀 숙지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암기 코드를 3개 만들어줬네. 채멀력,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서 지번 부여 방식 A, 최정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자, 그러면 우리 지적 확정 정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 균형하는 거, 지행축. 시도지사 성인 읽어봐요. 반지축,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조금 반사로 나올 수 있도록. 근데 나중에 외우기는 외웠어. 채멀력, 지행축, 반지축. 외워놓고 어디에다 써먹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서 반복함으로써 교통정리가 돼요.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자, 거기까지 쉬었다가 자, 2번 지목부터 우리가 또 나가봐야 되겠죠. 쉬었답니다.